어둠이 내려앉고 도시의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 퇴근길 직장인들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특별한 녀석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맛. 오랜 세월 추억이 담겨있는 서민들의 둘도 없는 술안주, 바로 골뱅이인데요. 예부터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골뱅이. 그리운 추억으로 먹고 편안해서 찾는 1등 국민 안주입니다.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오래됐기 때문에 추억 장사라고 보면 돼요. 진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맛있게, 진짜 옛날에 진짜 맛있게 먹었다. 그 추억이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도. 배고픈 날이 많았던 가난했던 시절, 허기진 배와 답답한 속을 풀어주던 골뱅이와 맥주 한 잔. 여전히 그 맛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즐거웠던, 행복했을 때의 추억, 사실 그런 거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80년대에 을지로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그 많은 분들의 추억이 쌓여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그 추억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또 쉽게 만날 수는 없는 골뱅이. 서민 대표 식재료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골뱅이. 그 추억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한 울진 죽변항. 오늘도 새벽 바다를 가르며 대창호가 골뱅이 조업에 나섭니다. 연중 잡히지만 산란을 앞둔 3월부터 5월까지 제철인 골뱅이. 덕분에 1년 중 지금이 가장 분주한 시기죠. 봄철 되면 맛있습니다. 봄철 되면. 양도 많이 나고 조업하는 배들도 좀 많고 이래갖고 봄철이 거의 최고 나은 것 같습니다. 전날 던져놓은 통발을 올리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사실 골뱅이는 우리 바다에 사는 고등류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로 그 종류가 100가지 이상인데요. 특히 요 녀석은 골뱅이계의 귀족으로 손꼽히는 물레고둥, 일명 백골뱅이, 백고둥이라 불리는 녀석이죠. 백고동하고 대고동하고 고추골뱅이하고 그래요. 제일 많이 올라오는 골뱅이가 어떤 골뱅이에요? 백골뱅이에요. 골뱅이의 미끼는 청어와 꽁치. 육식성인 골뱅이를 유인하기 위해선 고기 냄새 진동하는 청어와 꽁치가 제격입니다. 이 천원을 쓰면은 비린내가 많이 풍기니까 고동 골뱅이가 그 냄새로 인해가지고 그죠. 한번 통발을 건질 때마다 수십 개씩 올라오는 골뱅이. 와, 오늘은 제법 작황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선원들 표정이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골뱅이 이 정도 올라오면 많은 편인가요? 많은 편이 아니에요. 많은 편은 아닌데 씨알이 조금 굵은 편입니다. 예측하기 힘든 바다처럼 통발의 속사정도 알기 힘든 법. 어획량이 적다 보니 여기저기 이동하며 조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배 한 척당 하루에 걷어올리는 통발의 개수는 평균 380개에서 400여 개 정도. 새벽부터 시작해 오후까지 통발을 던졌다 건졌다를 반복합니다. 한
2시 반, 3시 출항해갖고 한 1시나 2시경 들어오니까 한 11시간 정도. 덕분에 골뱅이 잡이 선원들은 바다에서 아침해를 보는 일이 더 많을 정도인데요. 끼니도 잊은 채 작업이 이어지고 다음 조업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선원들. 배 위에선 주로 그날 잡은 골뱅이며 제철 해산물이 단골 메뉴. 허기를 달래고 속을 채워줄 든든한 한 끼 식사로 그만이죠. 그동안 진짜 살이 연하고 쫄깃쫄깃한 맛이 있고. 배를 채우고 막바지 작업에 나서는 선원들. 하지만 최근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어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도 아니고 저 가까운 데서 해도 이거 한 10배 가까이 잡아왔습니다. 오늘 잡은 거에 한 10배 정도 잡아왔습니다. 점점 귀해지다 보니 배가 도착할 때마다 즉석에서 경매가 이뤄지는 골뱅이. 조금이라도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봄철 씨알이 좋아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는 만큼 경매를 마친 골뱅이는 전국으로 팔려나갑니다. 지금 요거 이제 여기서 작업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전국에서 잡힌 다양한 수산물들이 모여드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국내 최대의 수산시장에서도 골뱅이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요. 더군다나 국내산 골뱅이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예전에는 참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보기 귀한 골뱅이였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옛날 자료, 60, 70년대 자료들을 보면 이 골뱅이가 굉장히 흔했고 일본 수출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들이 돼 있어요. 아마 너무 많이 잡아서 남획한 결과로 지금 국산 골뱅이가 귀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슬 요즘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이게? 저거는 강원도 동해안에서 온 거고요. 동해안 거. 이거는 지금 국내산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저건 수입입니다. 저 수입이에요. 예예. 지금 원래는 서해안 지역에서 예, 많이 예. 잡히는 거죠? 많이 와요. 저 중국산. 예. 이제 원래 저 구슬 우렁이도 서해안에서 참 많이 나는 거였는데, 이것도 물량 부족한가 수입도 들어오네요. 충남 태안에 자리한 몽산포항. 한 달에 단 6번, 밤이 되면 이곳에선 특별한 골뱅이 잡이가 시작되는데요. 물때가 되면 성관현 씨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갯벌로 나섭니다. 주로 골뱅이는 밤에 잡으시는 거예요? 네, 밤에. 왜요? 낮에는 모래 속에 파묻혀가지고 안 보여요. 밤엔 얘네들이 밤에 가면은 막 돌아다녀요. 특히 서해안 골뱅이는 동해안에서 잡은 것과 생김새부터 종류까지 확연히 다른데요. 손으로 집었어. 모양이 동글동글해서 배꼽고등이라 불리는 녀석으로 정식 명칭은 큰 구슬 우렁입니다. 물이 많이 나갈 때 잡을 수 있어요. 얘네들 조개 잡아먹으러 거기 올라왔을 때 모래 위로. 큰 놈 있어요. 아주 크죠. 근데 얘네들이 물을 뱉어내면은 싹 들어가요. 어때요?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정말 신기하죠? 편식하기가 아주 좋은. 주로 모래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큰 구슬 우렁이.
예전만 해도 지천으로 널려 있어 개도 안 물어간다 할 정도였지만 요즘은 한 통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는 욕심 부리면 들고 못 나갔어요. 많이 잡으면. 하루에 몇 킬로까지 잡아보셨어요? 하루에 키로 수로 얘기면 80kg짜리 가마니 쌀가마니로 하나 정도. 그렇다면 큰 구슬 우렁이는 어떻게 조리해 먹는 걸까요? 이거는 삶아서 그냥 닦아서 회로 먹거나 무쳐 먹거나 하면 돼요. 일단 15분에서 20분 동안 통째로 푹 삶은 다음 껍질에 숨어있는 속살을 발라내는데요. 갯벌에 잠입해 사는 특성상 모래나 펄이 많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유의 쫄깃한 식감은 물론 입안 가득 바다향까지 느낄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요리가 되지만 기본 양념에 각종 채소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 먹으면 둘도 없는 별미가 완성됩니다. 여보 한번 먹어봐. 아주 맛있어. 먹어도 물리지 않는 데다 뚝 떨어진 입맛 설리는데도 그만인 큰 구슬 우렁이. 잡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쏠쏠하니 밤잠 잊고 갯벌로 나서는 거겠죠? 사실 주당들의 술안주로 골뱅이가 주목받게 된 건 골뱅이 무침 덕분인데요. 이 골뱅이 무침의 역사는 서울 을지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을지로 골뱅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960년대 을지로 인쇄골목을 기반으로 탄생한 을지로 골뱅이 골목. 이제는 을지로 골뱅이가 대명사가 될 정도로 이곳에 수십 개의 골뱅이 가게가 형성됐는데요. 을지로식 골뱅이 무침은 간단합니다. 통조림 골뱅이 한 통을 통째로 넣고 소면 대신 가늘게 썬 파와 다진 마늘, 고춧가루와 함께 쓱쓱 버무려주면 완성이죠. 파하고 마늘하고 넣어가지고요. 수북하게 얼얼한 맛으로 옛날 이 파의 효능이 좋잖아요. 이 신장의 기능도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옛날 분들은 이제 피로회복제로도 이렇게 파하고 먹으면은 기분 좋게 이제 맥주하고 한 잔 드시면서 피로도 풀고 그런 음식이에요. 당시 인쇄골목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맥주와 함께 곁들여 먹었던 골뱅이 무침. 힘든 노동 뒤엔 매콤한 안주와 술 한 잔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던 거죠. 옛날에 그 을지로 지역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노동자들이 아니었어요. 예. 다 좀 이렇게 그 인쇄 속 골목도 네. 많았고 뭐 이렇게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 네. 그 고생했던 그 기억이 요 골뱅이 딱 보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을지로 골뱅이는 생맥주하고 막 먹는 게 아니에요. 병맥주. 옛날부터 어떻게 을지로 골뱅이는 딱 병맥주하고 먹는 것이다 하고 딱 잡혀있어요. 자작을 한다. 옛날에 먹었던 그 방식 그대로. 가난하고 배고픈 노동자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음식에서 지금의 국민 안주로 거듭나게 된 골뱅이 무침. 맛있어. 골뱅이 무침만 하면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었던 만큼 직장인들 술안주로 이만한 게 없었죠. 뭐 이 정도로 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먹고 싼 가격으로 먹죠. 그러니까 골뱅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누가 돈을 낼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어요. 그냥 뭐 누구든 대충 내도 내는 가격, 부담 없는 가격으로 우리가 마셨죠. 지금은 좀 많이 비싸진 느낌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 골뱅이 외에 따로 맥주 안주로 이렇게 만만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일명 국민 안주로 각광받으며 전국적으로 골뱅이 소비가 늘기 시작한 건 바로 골뱅이 통조림이 등장한 이후부터였는데요. 80년대 중반 이후 서민들에게 사랑받아온 골뱅이 통조림.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어획량이 많아 골뱅이 가공업이 급성장했지만 현재는 물량이 없어 유럽에서 골뱅이를 수입해 통조림을 만드는 상황이죠. 다들 골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원물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통조림으로만 봤지 원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죠.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아, 골뱅이가 이렇게 생긴 거래 하고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삶아서 먹어보니까 맛이 달라. 통조림 골뱅이 맛에 우리가 이미 이제 익숙해진 거죠. 통조림이 아닌 생골뱅이 역시 다양한 음식으로 변신이 가능한데요. 양식이 되지 않아 100% 자연산인 만큼 일반 통조림에선 느낄 수 없는 특유의 싱싱함을 맛볼 수 있는 생골뱅이. 특히 골뱅이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뭐니뭐니 해도 회가 제격. 일단 껍데기를 제거한 뒤 얇게 점인 속살을 소금에 바락바락 주물러 물에 살짝 헹궈내는데요. 통통하고 뽀얀 속살은 있는 그대로 내장까지 버리지 않고 삶아서 즐길 수 있습니다. 골뱅이는 살아서 싱싱하지 않으면 내장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오도독 씹을 때마다 쫄깃한 식감은 물론이고 깊은 단맛이 배어나오는 생골뱅이 회. 마른 김에 싸서 참기름에 찍어 먹어도 좋고 묵은지에 돌돌 말아 초고추장에 푹 찍어 먹어도 좋은데요. 아, 보기만 해도 쫄깃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죠? 거기에 삶은 내장까지 쏙 빼먹으면 고소하고 녹진한 바다맛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싱싱한 생골미는 정말 전복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전복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맛이 굉장히 달아요. 달콤하면서도 담백한 식감이 입에 착착 감기고 은은한 향이 입안에 가득 번지는 찜도 빠질 수 없습니다. 푹 쪄낸 골뱅이에 청경채, 새우, 단호박과 곁들여 먹는 골뱅이찜. 특히 삶는 과정에서 우러난 골뱅이 진액, 즉 히스친 점액은 짭조름하면서도 진한 감칠맛부터 피부 미용과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까지 탁월한데요.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에서도 신장과 간을 보하고 만성 간질환 회복에 매우 좋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영양 또한 빠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골뱅이탕은 웬만한 조개탕을 뛰어넘는 근사한 맛을 내고 또 새콤한 골뱅이초에 역시 전복초에 버금가는 별미로 맛 좀 안다는 미식가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인데요.
예전에야 삶아서 먹거나 무쳐 먹는 게 전부였지만 요즘은 다양한 요리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고민인 비만, 당뇨, 콜레스테롤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드시면서 고객분들에게 또 건강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개발했고요. 이것이 천천히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과 많은 소통을 또 할 수 있겠죠. 기다리시는 동안. 예나 지금이나 추억 한 자락을 떠올리게 하는 골뱅이. 거친 바다 위에서 싱싱한 골뱅이를 얻기 위한 어민들의 땀방울이 더해져 더욱 정겨운 맛. 하루빨리 골뱅이 자원이 회복돼서 어민들의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골뱅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요리로 사랑받길 기대해 봅니다.